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부자 감세와 전기 대란 우려 때문에 누진제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때문에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조차 맘 놓고 틀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요즘 댁에서는 교수님께서는 무더위를 어떻게 좀 이겨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주로 선풍기 틀고요. 네. 아주 더울 때는 에어컨을 잠깐 틉니다. 네. 에어컨을 간헐적으로 틀었다 껐다 하면서 어떤 전기요금 그 누진제로 인한 그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전기를 아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실 거예요,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뭐 누진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누진제라는 건, 그러니까 전기요금 체제가 도대체 언제 또 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먼저 좀 짚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우리나라 그 주택용 누진제는 1974년 그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전기요금 단일요금제 또는 오히려 역진제였어요. 많이 스스로 깎아주는. 아, 예. 그랬다가 74년에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비 절약을 위해서 네. 처음 도입했는데 그 당시는 누진 배율이 1.4배 정도까지밖에 안 됐었습니다. 많이 높아봐야 1.4배. 예, 예. 네. 그러다가 79년도 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예. 그때는 진짜 전기가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심각한 상황에서 그때도 누진율이 19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그동안 뭐 누진율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따라 하다가 네. 한 2007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현행 체제대로 최고 11.7배의 누진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비싸지니까 전기 생산하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전기를 좀 절약하자 이런 예. 취지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좀 궁금한 게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인 것들이 가정용만 왜 지금 누진제가 이렇게 세냐 네. 산업용이나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좀 낮은데 가정용만 세냐 아니겠습니까? 왜 예. 가정용만 이렇게 세게 해놓은 건가요? 우리나라 그 전기요금 체제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주택용 해서 6종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산업용이나 일반용 같은 시간대별로 요금제로 달리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반면 이제 가정용은 시간대별로 전기가 계량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누진제가 이제 이 구간이 100km 단위로 이제 누진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전기를 100km 이상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뭐 몇 배씩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가지고 예. 이 소비자들이 불만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가정용 소비 그 전기 비용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기준 증가폭이 100kW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예. 100kW 정도면 어느 정도 쓰면 그렇게 올라가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소비량이 약 330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평균이요? 네. 전체 평균 한 260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웬만한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 아니고 평상시 전기밥솥이라든지 TV라든지 청소기 그런 거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은 예. 300kg 정도가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나만 더 쓰면 단계가 올라가고 예. 또 올라가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국민들 굉장히 좀 더워하고 있고요. 누진제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시간만 틀면 냉방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합리적으로 뭐 에어컨을 사용하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게 합리적으로 4시간만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좀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위를 참으시는 거잖아요. 예, 참는 거죠. 예. 아니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집안에 어린 애들이 있거나 네. 또 몸이 그렇죠. 불편한 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냉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냉방은 결국은 전기 사용용 냉방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네. 냉방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은 늘어나게 되고 이게 뭐 산업부에서 발표했듯이 이게 24시간 냉방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거의 뭐 수십만 원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그건 키만 그렇게 나오는 건 뭐 네. 지금 현재 요금 구조상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기존 가전용품에 하나만 추가되고 또 하나만 추가되면은 이제 뭐 드라이기 같은 것도 순간 이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너 시간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더워갖고 밤중에 한두 시간만 더 틀어도 우리가 이제 심야 할증 택시 막 말 뛰듯이 이렇게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꼭 네. 뭐 많이 쓰는 양에 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참 이런
뭐 이런 그 누진제가 예.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뭐 몇 년 전에부터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집안에 온갖 가전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진제가 처음 만들어진 70년대는 집에 테레비 하나만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다가 그러니까요. 예. 냉장고도 막 작은 규모였다가 네. 근데 최근에 냉장고 규모도 뭐 아주 커졌고 양문형의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요. 테레비도 커졌고 네. 그다음 컴퓨터 그다음에 온갖 가전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전기 사용 소비량이 뭐 70년대 100kg 남짓에서 지금 근데 200kg 이상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적게 쓸 때는 전기를 조금 더 쓰더라도 누진제 요금 폭탄이 없는데 네. 전기를 많이 써서 높은 네. 단계 요금 적용받는 중간 단계 요금 적용받는데 조금 더 쓰면 높은 단계로 요금이 점퍼기 때문에 네. 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지만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음 달에 대체 전기 요금 얼마나 올까 다들 걱정하고 계실 예, 것 예.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기 요금을 개편을 하게 되면 부자 감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도 헷갈립니다. 예,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누진제 개편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누진제라는 게 지금 그 1단계, 2단계는 평균 원가 이하로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 3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까지는 원가 이상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울게 급하게 돼 있는데 네. 누진제를 해소한다는 겁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낮은 데는 올리고 네. 위에는 낮춰줘야만 이게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지금 원가위로 쓰고 있는데 이걸 좀 올리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낮춰야 되면 누진 단계 완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전기 많이 쓰는 사람 요금이 아무래도 감면되게 네. 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럼 이제까지 논리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예.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고소득층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범적 논리에 의해서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이 서민들이 전기요금 예. 부담이 증가하고 부자들이 전기요금이 꺾어진다. 예. 이런 논리가 이게 굉장히 컸죠. 예. 그래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그만큼 비싼 전기를 쓴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럼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굉장히 싼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독신 가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네. 독신 가구는 혼자서 쓰기 때문에 전기를로 모든 걸 다 해도 한 달에 200kg가 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전기요 아무리 다 해봐야 전기요 2만 원도 안 나와요 월. 근데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되면은 1인당 전기를 100kg씩만 써서 500kg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기요금이 막 1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그 누진제 구조가 이런 그 가구 원수 구성과 네. 이런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꼭 저소득층이 불리하다. 네. 그다음에 뭐 부자가 감세하는 건 예. 뭐 주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 네. 뭐 일부 한 몇 년 전에는 뭐 아파트 주민들이 월 평균 전기요금이 38만 원이다. 그랬는데 예, 예. 만약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제 완화된다면은 이분들 전기요금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예, 예. 왜 그걸 국민이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이거 무서워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못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와서는 글쎄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야 돼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지금 보면 이제 기준 자체가 이제 사실은 예전과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만들었던 기준과는 지금은 판이하기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장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못 고친다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누진제 이거 개편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서 지금 전력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누진제 개편한다 그러면은 이제 누진제 개편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정 수준 뭐 24시간 풀 냉방은 아니지만은 예. 적정 수준 냉방 여름에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네. 쾌적한 냉방하고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또 뭐 온열기를 사용하고요. 온열기를 우리가 쾌적하게 할 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냉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예. 뭐 지금 뭐 평균 300kg라면 한 500kg까지는 뭐 킬로와트까지는 쓰면은 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걸 추정을 하고 네, 네. 거기까지는 요금 폭탄이 안 되도록 적정 수준 요금을 매기고 예, 그 예. 이상 쓰는 경우에는 요금을 많이 높이는 방법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는 거죠. 사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사용량의 적정선을 우리가 평균을 좀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처럼 100, 200, 300, 400, 500까지 해서 500 넘으면 최고 요금 적용하는 거는 너무 누진 관계가 좀 낮다는 거예요. 예. 대만 같은 데는 최고 요금이 1000kW 이상 됐을 때만 아. 네. 우리 뭐 2배인
최고 요금을 매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누진제 이야기가 이제 과거부터 계속 좀 있어왔다고 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올해가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여름이라는 게 내년에 또 오고 후년에 또 오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누진제 논란은 누진제 논란, 요금폭탄 논란은 항상 여름이 더운 다음에 많았어요. 네. 2013년 여름에 더워가지고 9월에 요금폭탄 논란이 나왔고, 예. 그러다 2014년, 14년 좀 안 더워가지고 요금폭탄 논란이 적었지만 그래도 일부 에어컨 많이 쓴 데는 요금폭탄 맞았어요. 예. 근데 그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금년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더워서. 그렇죠. 그리고 유난히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다 켜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열기가 안 식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이게 네. 여론이 더 높아진 건데 네. 이게 꼭 온도에 따라서 이런 그 요금 폭탄의 논란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고요. 예. 이게 또 가을 되면 또 어느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또 금방 또 싸늘하게 식어버린다고 연대근이나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반복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예. 지금 현행 전기요금 누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는 예.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한전이 이제 수익 구조 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좀 해드렸지만은 영업이익이 올해 지난해죠. 11조 3천억 원이 넘었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익 내는 쪽에서 이 계산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그 한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이익 내는 거랑 예. 전기 요금 누진제랑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 사실은. 관련은 없는 예, 건가요? 예. 감정적을 감정적인 거죠. 근데 예. 한전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유가가 내려가면서 네. 발전적 연료인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전력 구입을 싸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서 많이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요. 예. 이런 그 연료비 하락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전체적인 전기요금 수준의 결정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예. 누진제는 그야말로 가정용, 주택용 소비자 내에서 네. 적게 쓰는 사람과 많이 쓰는 사람과의 상대적인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섞어 혼용해서 이런 건 없고요. 네. 근데 그 혼용하지 말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 한전이 뭐 영업이익이 기업이다 보니까 예. 적정수준 영업이 내야 돼요. 한전이 1년에 자산이 100조가 넘고 그러니까 1년 매출액이 50조가 넘고 60조가 가까운 네, 거대 기업이 영업이익이 1년에 11조는 뭐 영업이익률에 20% 가까이 돼서 과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예. 일반 기업도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거의 10% 가까이 영업률 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기업이니까 민간 기업만큼 안 내지만은 네. 기업이 재투자를 하고 기업이 계속 지속하는 건 적정 수익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정 수익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하 요인이 있다면은 또 검토해서 전반 요금 전체의 인하 요인을 하고 예. 누진제는 별도 체계에서 예. 이 상대적인 그 차원에서 요금제를 개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저 한전에 대한 그 수익 구조라든지 그 이해도가 있으신가 제가 좀 여쭤봤던 부분인데 저는 그 궁금증이 생겼던 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서 누진제 비율을 좀 달리하는 사례들도 있고 하다고 해서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런 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졌다면 그런 거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 전기요금 주가 연동제 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공식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예. 내려가면 자동요금이 내려가고 예. 그런 올라가면 올라가는 주도를 자동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때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2009년에 그때 아주 고유가 시기에 예. 전기요금 주가 연동제를 고민했는데 예. 주가가 한 천정부지를 뛸 때 전기요금도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이게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국민 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전기요금 유가 연동제를 안 했죠. 네. 그리고 유가를 전기요금 묶어가지고 원가 이하로 파는 바람에 한전이 그때 엄청난 적자를 많이 봤었죠. 아, 그때는 오히려 또 한전이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봤군요. 몇 년간 적자를 봤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한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함부로 올리고 함부로 내리고는 못하다 보니 굉장히 그 경직적이에요. 네. 반면 유가는 뭐 오르고 내리고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시장에 따라서요. 수익은 요금은 그대로 있고 이 연료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수익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발전용 연료비가 낮다 보니까 이제 한전 수익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왜 근데 이것도 꼭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예.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전이 지금처럼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좀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예.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죠. 우리나라가 네. 전력산업 구조 개편할 때 2001년 구조 개편할 때 발전회사는 쪼갰지만은 한전도 뭐 판매 회사인데 판매 회사를 분할해서 경쟁을 도입하자고 예.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게 중단했고요. 네. 근데 반면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 금년 4월에 판매 시장도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매자들이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네. 글쎄 그거는 이제 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쟁한다고 해서 그 전기요금 내려갔다 하는 데는 내려갈 수 있다 하는 주장과 네. 그다음 민간 기업에 넘어가면은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로 민간들이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기요금과 수준과 따로로 네. 별도의 차원에서 전력산업 그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올여름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이 누진제 관련해서 소송 지금 걸려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예, 예. 하거든요. 예.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아는 한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 체제는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 한전이 그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산업부는 물가당국 기획재정부랑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한전에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다 지키는 한은 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한은 예.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소송 면에서는 사실 그 법적인 문제는 공지가 돼 있지만은 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지금 건드린 부분이 예, 있기 감정 때문이 면에서는 이거는 네. 아마 요새 정치권에서 네.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정치적인 힘으로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분명 누진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합의는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함께 전기세 누진제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